제가 아까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은 투기자 도박이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하고 하는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중국이 나서서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못하도록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캘 수 없게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에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의 결정이 중요한 결정타고 머지않아 휴지 조각이 될 거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330만 명이 50조라는 말도 있고 70조라는 말도 있을 만큼 푼돈을 모아서 비트코인에 다 날리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보고서 내부에도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되어서 그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이쯤에서 강경 조치해야 된다 하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조율된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보도가 나가자 한마디로 내가 문재인 뽑았는데 법무장관 해임해라고 비트코인을 하는 20, 30대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한다, 청원을 한다고 세도하니까 청와대가 여기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냐? 도박 정부냐? 이 정권 안에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서 정상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도박에 중독된 인간들이 청원을 한다고 해서 정권이 쟤들 다 우리 표인데 쟤들이 돌아서면 흔들린다. 안 하자 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비트코인하고 집값과 전쟁을 벌이는 정부라고 하면서 모든 신문이 다 일면의 탑으로 두 가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집값 문제만 하더라도 집값 상승하니까 규제하는데 또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 잡으려고 특별사법경찰을 풀어서 부동산 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집값이 잡히겠느냐?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 정권이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가? 희망 고문이죠. 없는 사람들한테 잡힌다고 말만 하죠. 자, 집을 거주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과 비슷한 소리를 했던 이 국토부 장관 어디 갔어요? 김현미 장관요? 요즘 왜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집값과 이 정권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안 하는 겁니다. 정권 초창기에요. 내버려 두고 있다가 몇 달 지나서야 규제를 하는 척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논리를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뉴스 브리핑에. 하는 척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벌어진 정권 내의 혼란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어제 11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 밝히고 거래소가 폐쇄되면 하루 4에서 6조 정쯤 예상이 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세 조정이나 유사 수신 같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즉각 은행 거래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서 도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고 국세청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렇게 강력해지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6만 명이 여기에 참여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는데 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내용을 좀 보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는 당장 박상기를 불러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추궁하라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한 의원실 비서관은
다짜고짜 욕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관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전화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20대, 30대인데 인터넷에서는 내가 뽑은 정부인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 니김이 무슨 꿈을 비트코인에 그래요? 젊은 청춘이요? 정말로 인생이 가련합니다. 비트코인이 마지막 희망이다. 비트코인 사라지면 이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거나 말거나 머지않아서 이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국 정부가 규제를 안 해도 어느 날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머지않아. 빠른 시간 안에. 전부 한강 다리로 가서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뛰어내릴 거예요. 정말로 진짜 돈에 한장을 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강원랜드나 비트코인이나 뭐가 달라요? 경마장이나 뭐가 달라요? 한 20대 투자자는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루저로 살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안 생겼으면 그냥 평생 루저로 살 뻔했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관련 청원이 1700건이었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법무부 장관 해임하라 등의 글이 여럿이고 28일에는 비트코인 단속 나가니까 최영식 금융감독원장 해임하라 이런 글이 올라왔더래요. 여기도 2만 명이 동원됐대요. 그날 최 원장이 비트코인 거품은 확 빠질 거다. 내기해도 좋다 말했다고 해가 가격 떨어져서 그랬겠죠. 정부 제재에 대한 저항이 강한 것은 가상화폐 투자가 광범위하고 20, 30대 직장인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주부도 가상화폐에 뛰어든 상황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에 수백만 원을 수십억으로 불렸다라는 PD와 인터뷰하는 몇 시간 사이에도 수십억 원이 다시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기도 하고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이들이 묻지마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게 불가능했다. 과거에는 황무지가 강남 땅이 금사라기가 되던 가상화폐는 흑수저가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수업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가상화폐가 주제고 오죽하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교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투자자들은 우회로를 찾는다고 요즘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 중국으로 간다고 난립니다. 자, 아무리요 잘못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70년대 강남 개발, 7, 80년대 강남 개발과 가상화폐의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줄까요? 7, 80년대의 강남 개발은 나라 경제 전체가 규모가 커지면서 강남도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요, 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속에서 생긴 새로운 인터넷 도박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바다 이야기나 비트코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럼 바다 이야기는 왜 문제를 삼아요? 열심히 하라고 장려했어야지.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기회라고. 자, 바다 이야기해서 벼락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 비트코인에서 벼락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바다 이야기는 오락실에 가가 땡겨야 되니까 좀 귀찮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지속적인 중독성이 없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24시간 중독을 해주니까 더 좋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돈 내고 돈 먹는 머니 게임은 따는 사람은 소수고 잃는 사람은 다수일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그러서니 뭐니 뜯어먹는 구조도 많아가지고 결국은 화토 오래 치면요. 누가 따는 줄 알아요? 하우스 개설한 사람이 다 따고 그 다음에 판돈이 제일 큰 전주 몇 명이 다 따갑니다. 전문 도박사들 고용해서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에서 개미들이 딸 수 없듯이 주식은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인데도 딸 수 없듯이
주식이 저는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인 것은 맞아요. 상대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못답니다. 개미들은 대부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서 벼락부자가 되고 이거 아니라면 이제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면 정부를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앞길을 비트코인 외에는 다 막아놓은 이 정권이 최저임금 10,000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갖고 이야기하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새로운 그야말로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경쟁이 공정하고 기회가 이렇게 균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했으니 우리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비트코인을 안 할 거 아니냐고 공약 지키라고 문 대통령한테 항의를 해야지요. 왜 비트코인 없애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미 당신들이 도박 중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정권 뽑아줘서 도박장을 전국적으로 24시간 열으라고 문 대통령 뽑아줬습니까? 정말 애렉이 욕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비트코인 이래 이야기를 하면 상투적으로 악성 댓글 다는 인간들이 좀 있는데요. 너네들도 그거 다 이해관계 있지 않아요? 자, 저는 이 정권에 요구하는데요. 정말로 이 정권의 고위직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계된 사람이 누구인지 검찰이 대대적으로 법무부가 수사를 지시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카카오톡에 떠가지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에 착수하기 위한 범정부 부서 TF요. 한간에는 비트코인에 정부에 관련된 연기금이나 정부 관련 투자기관 등이 투자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회사에 소문이 바다합니다. 과거에 바다 이야기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바다 이야기라는 이 도박 게임을, 이 컨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부터 관계해서 그 게임을 만드는데 또 게임에서 결국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상품권을 교환하는 회사에 그리고 직접 게임장 운영까지도 깊숙이 개입해서 100조쯤 사고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즉 정권의 실세들이 바다 이야기에 개입해서 다 한몫 잡았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있었는데 대충 사이비 도박장 하는 사람 몇 명 잡아가고 급히 문을 이렇게 닫게 했죠.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국에서 번성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분명히요. 무언가가 권력의 실세와 정보를 많이 가진 문 정권의 핵심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거래를 돌덩어리를 두 사람이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닌데 투기 수요가 몰리며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외신에 등장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즉 김치라는 것은 한국을 비속어로 이야기하는 거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특히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 수요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박 장관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국제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즉 제조 공장으로 가야 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빠져나가고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 박상기 장관이 가진 이념적인 어떤 성향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정의롭다라고 상식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투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일부 주장도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라는 주장은 이 문제를 호도하는 거다. 가상화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날 오전에 1비트코인당 2,100만 원에 거래되다가 박 장관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패닉이 와서 1,550만 원까지 25%가 떨어졌다가 이후에 떨어졌으니 또 사자 하고 청와대 청원하니까 청와대 입장이 바뀔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2천만 원까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시킨 결정타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요. 도박꾼들하고 소통 잘하네요. 오후 5시 20분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출입 기자한테 밝힌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자신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일개 수석이 몇 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문 대통령 지시를 받았거나 임종석 실장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부터 비트코인은 소폭 상향해서 1960만 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곧 이견 없이 특별법 제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종국 금융위원장, 금융 관련 제도와 규제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에 참가해서 법무부 장관의 말은 부처 간에 조율된 거다. 즉 실무부서관이 다 장관들급이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협의하며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박 장관의 동의를 했는데, 자, 조금 달랐던 것은 박상기 장관은 곧바로 이렇게 규제를 시행할 거라 했고, 법무부 장관은 장기 과제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만 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정하는 수장격인 기재부는 조금 신중하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살짝 발을 뺐는데, 그 사이에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 반대 청원이 몰렸고 정부 기류가 바뀌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박 장관은 법무부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빼고, 이렇게 되니 법무부는 오후 6시 16분쯤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화폐 폐쇄를 위한 특별법은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처음과는 김이 빠진 다른 말을 해버렸고, 박 장관은 부처 간의 이견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향이 잡혔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다가 7시간 만에 문정권 지지하는 투기꾼들 때문에 부처 간 협의 추진으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정권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박 장관은요, 문재인 정권의 고위층과 또 문재인 정권의 각종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과 무슨 유착 관계를 갖고 있는가? 단지 투기꾼들의 청원 때문에 그러는 건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각 시도마다 하나씩 열어달라고 청원하면 문정권은 열어줄 겁니까? 하긴 노무현 정권에 공인 도박장을 서울과 부산에 한 개씩 더 열었지요. KL인가 하는 산하 도박장 아닙니까? 자, 정권 참 꼬라지 잘 돼갑니다. 그래 하세요. 저 황장수는 문재인 정권이 절대로 비트코인 거래 폐쇄하지 말고요, 장려하면서 청춘이요, 금수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비트코인 하라고 계속 선동하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권력자들이 다 빼먹고 가면 한마디로 개미 청춘들이 쪽박을 차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요, 청춘들이요.